안녕하세요. 역사 기록을 통해 덕을 복귀한다. 엽기 떡볶이 팀입니다. 다들 장화 홍련전 아시나요? 네, 장화와 홍련이라는 자매가 살해당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장화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일까요?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조선시대에서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알아내고 해결했을까요? 신주무언록, 이 한 권의 책이 사건을 풀어가는 열쇠였습니다. 신주무언록은 원통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의미 아래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과학수사 지침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체의 사인을 신주무언록을 활용해 밝혀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초주입니다. 초주는 술과 식초를 섞은 것으로 시체의 상흔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주를 사용하니 잘 보이지 않았던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 모양이 칼에 찔린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조선시대에서는 그 나름의 과학수사 방식대로 단서를 찾아 사건의 진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토대로 범인을 밝힙니다.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 배좌수, 그의 주장과 달리 장화는 강도의 습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좌수가 장화에게 독을 먹이고 칼로 찔렀다는 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범인입니다. 네, 이처럼 조선시대의 과학수사는 현대와 다르면서도 매우 수준이 높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신주무언록에 적힌 내용대로 수사하는 게임이 있다면 정말 재밌겠죠? 바로 그 게임이 선악규명록입니다. 선악규명록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PV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범인은 당신인가? 경찰청 형사부 수사일과 소속 형사 태범. 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동생을 잃고 증오스러운 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형사가 되었다. 밤낮 없이 과로한 탓일까? 머리가 아파 잠시 잠들었는데 갑자기 조선시대에 떨어졌다고? 이봐 당신, 미래에서 왔지? 그 엉터리 제사가 당신을 과거로 불러들인 거야. 뭐? 기억을 잃어? 이런, 미안하네. 내가 괜히 범인 자네에게 산신제를 부탁해서. 무당소녀가 말하길 내가 다시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어 덕을 쌓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인데? 아무리 형사였다지만 내가 조선에서도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 선악규명록. 네, PC 추리게임 선악규명록입니다. 앞서 저희가 시연했던 신주무언록 수사를 게임 플레이에도 그대로 녹여냈는데요. 좌측의 메뉴 패널을 보시겠습니다. 현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살인사건과 관련된 장소 목록이 나옵니다. 원하는 장소를 골라 마우스 클릭으로 조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단서들은 이렇게 보관함 속 도구를 사용해 찾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체 버튼은 살인사건에 희생된 시신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인물 버튼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선택지를 눌러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얻어내거나 겉모습에서 수상한 부분을 클릭해 단서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단서 수집 및 추리가 전부 끝나면 용의자들 사이에서 범인을 색출합니다.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플레이어가 생각하는 범인을 고르면, 물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플레이어는 보관함에서 수집한 단서들을 꺼내 제시하며 범인의 변명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주인공 태범과 주성화는 함께 사건들을 해결하며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덕을 쌓습니다. 동시에 통상적으로 악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사람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주인공들은 그 사실을 체감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잠깐, 저 수수께끼의 사네타를 모두 보셨나요? 살인사건들을 조사할 때마다 저 사네탈은 시체들을 건드리고 가해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건들이 저 기묘한 존재와 얽혀있던 게 아닐까요? 과연 저 산해탈이 누구이기에? 정사관님, 당신이 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오승가가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온지 몰라. 서자로 태어난 나는 사회의 수많은 차별과 부조리를 겪어보았네. 이대로면 정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빨리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술의 힘이 필요했네. 영혼을 희생시키는 소원제사라면 그 정의를 이룰 수 있지. 희생된 영혼들은 안타깝지만 훗날에 더 큰 대의로 돌아올 걸세. 오승가는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소원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제사에는 자신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이 사라진 영혼과 미래에서 온 영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승가는 미래의 영혼인 태범이 살인사건들을 해결하고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태범이 전생에 빙의한 것도 전부 오승가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제물인 태범으로 오승가의 제사가 이루어지려던 찰나 신이 강림합니다. 그러자 신은 오승가가 아닌 태범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덕입니다. 태범은 그동안 영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기에 덕을 많이 쌓았지만 오승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은 말합니다. 태범의 덕을 사용하여 원래 본인이 살던 미래로 돌려보내주겠다고요. 태범은 신에게 제사에 바쳐진 영혼들을 구해줄 수는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은 태범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태범의 덕을 사용해 영혼들을 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태범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영혼들을 구해주기. 플레이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악규목록을 플레이하면서 소비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한 선인이 있을까? 완전한 악인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선악규목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완전한 선인도 악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극단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짓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다식 참교육 미디어는 악을 벌하는 통쾌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잘못에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정말 진정한 정의일까요? 선악규목록의 진엔딩에서는 오승가를 그저 벌하기보다는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주성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성장한 태범이 그러했듯 오승가도 또 한 명의 태범이 되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모두 선악규목록 잘 감상하셨을까요? 선악규목록의 모든 소스는 저희가 직접 제작했는데요. 현장 답사와 역사 멘토링에서 배운 고증은 단순 AI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희도 디자인과로서 AI를 자주 사용하지만 아직 실제 출시작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데모 제작을 위해 수작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공모전 이후 저희는 인디게임 공모전인 긱스 어워드 공모전 및 스마일게이트 공모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현재 교내 개발자와 컨택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해 2월 이를 바탕으로 데모를 제작합니다. 3월에는 글로벌 게임 최대 유통 플랫폼인 스팀 런칭을 위한 텀블벅 펀딩이 진행됩니다. 이에 성공하면 후원자들을 위한 리워드 배송이 시작되는데 그 예시로 저희가 지금 사전 제작한 리워드 샘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6월 제작된 게임은 스팀에 정식으로 런칭합니다. 소비자 반응이 좋을 시 7월부터는 외전 DLC, 방탈출 카페, 후속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과 악이 완벽하게 규명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야기 선악규명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